걸어가다가 저리고 아프고 혹은 힘이 풀리고 마비가 오듯 하고 한쪽 다리나 양쪽 다리 혹은 엉덩이로 증상이 오면서 못 걷게 되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걸어갈 수 있고,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했어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를 앓게 되면은 시술이라는 단어를 꼭 한번은 들어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시술을 중재적 시술 혹은 비관혈 수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비관혈이라는 게 뭐냐면 병변을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관혈이 쉽게 말해서 피를 봤다는 내용이거든요. 피를 보지 않고 한 수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내시경 수술, 그리고 카테터 수술, 도관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의료 비관혈 수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시경은 뭐 여러분들이 대장내시경, 위내시경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척추질환에서는 대표적인 내시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병변을 직접 보고 제거하는 것도 비관혈 수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카테터라고 하는 거는 관을 집어넣어서 행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병변을 제거하면은 이것도 비관혈 수술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카테터나 도관을 이용했는데 병변을 제거하지 않고 약물을 주입했다든지 그냥 염증을 제거하거나 유착을 제거하는 정도의 행위만 했다면 비수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듣고 있다 보면은, 아니 김병호 원장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수술인지 비수술인지 막 똑같은 용어를 계속 남발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척추 시술이라는 거는 비수술과 수술을 모두 의미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비수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약물을 주입하고 염증이나 유착을 제거한 거는 비수술적인 의미의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적인 치료로서의 의미의 시술은 병변을 직접 제거한 거예요. MRI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제거가 됐는지 안 제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수술적 치료니까, 여러분들이 시술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잘 됐는지 MRI를 찍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술적 치료를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는 협착증 시술을 이야기할 때 척추 시술은 모두 비수술로 정의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시술 방법은 바로 카테터 시술이에요. 신경성형술이라고 부르지만 사용하는 카테터의 종류에 따라서 신경 유착 박리술 혹은 풍선 카테터, 풍선 확장 시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경막의 카테터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꼬리뼈 쪽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꼬리뼈 쪽으로 수술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치료를 받은 시술은 대부분 다 이 바로 경막의 카테터 시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경막의 카테터는 종류가 많은데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풍선 카테터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카테터 시술은 C암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관을 집어넣고 조영제를 뿌리면서 주위를 관찰하고 그 이후에 풍선 기능 등을 통해 가지고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염증을 씻어낸다든지 약물을 주입하고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를 조금 사용해 볼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이 새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주사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관을 올려서 치료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이 불이라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인데 8층부터 10층까지 불이 났어요. 근데 1층에서 물을 뿌려도 8층하고 10층에 닿겠어요? 잘 안 닿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때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꺼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환자한테 유발 검사를 시행해서 진짜 병변이 맞는지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비용이 비싸고 개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시술을 받은 다음에 너무 잘 나은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15분, 20분 했나?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부터 바로 좋아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도 그거 믿고 가서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거나 혹은 한 달도 못 가서 똑같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중증도 이상의 협착증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이라는 거, 비수술이라는 건 통증 조절을 하는 거고요. 원인을 제거했다면 아무리 가볍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원인을 제거했다면, 후궁절제술을 시행했다면, 끝나고 나서 MRI를 검사해서 병변이 제거한 걸 확인했다면 수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통증만 조절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밖에 안 되는 그 시술을 왜 받아야 되는 건지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게 돼요.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척추 협착증을 치료하는 목적도 통증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시경이냐 카테터 시술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수술인 카테터 시술을 받는 게 아무래도 자기 척추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차이가 있지만 카테터 시술을 통해 가지고 혹은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혹은 그냥 약물을 통해서 통증이 줄어들면은 수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는 것도 목적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는 단계별로 가는 거고, 이 과정 중에서 개인의 차이가 있고 시간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많은 조합들을 어떤 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지를 상의하고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의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 치료의 키포인트는 현재 증상이 얼마나 조절되는가이고, 의사는 그 증상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짜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수술적인 치료의 시술은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고, 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원인을 제거하여 통증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가능하거나 약간 어느 쪽을 할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수술이 우선시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치료 선택의 기준은 환자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 증상이 얼마나 조절되는가이고, 조절되는 정도에 따라서 어디가 불편한 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또 의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